한국과는 2017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릴리 콜린스는 촬영을 위해 한국에 5주 동안 머무르며 한국의 이곳저곳을 탐방한 사진을 같이 업로드했습니다. 그녀의 사진들은 한국인이라면 너무 익숙해서 무심히 지나치거나 스케줄을 잡아서 가야 할 정도로 특별한 곳이 존재하기도 했는데, 일단 릴리는 기차를 타고 광주의 절을 찾아가 스님과 함께 사찰 음식을 만들었던 것을 영적인 순간이라 칭하며 잊을 수 없던 기억으로 꼽았습니다. 영국의 록밴드 제네시스의 보컬이자 드러머 필 콜린스의 딸인 릴리 콜린스는 영국 출생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라온 덕에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를 모두 구사합니다. 작품의 배경이 영국이면 영국식, 그 외에는 전부 미국식인데 이것은 영어권이 아닌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특별한 능력이자 재능이기도 합니다. 2016년 넷플릭스 옥자 촬영차 한국에 5주 정도 머물렀던 그녀는 정말 알차게 한국을 만끽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틈틈이 올라오는 사진은 서울에 산다면 잘 알만한 곳들로 시점이 마치 해외에서 살다가 온 현지인 같은 모습입니다. 인스타에 내한 관련 게시물이 처음 올라온 건 2016년 5월 14일, 마지막으로 올라온 건 6월 20일로 약 한 달 동안 촬영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부지런히 서울 관광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의도, 남대문, 동대문, 경복궁, 노량진 등등 여기저기 출몰했지만 정작 팬들은 그녀를 쉽사리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한국 첫 사진은 마트에 진열된 한국산 스팸으로 스팸과 김치볶음밥을 같이 먹으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스팸 요리를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라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레드 역을 맡아 빨간색 머리로 염색한 릴리 콜린스는 편안한 옷을 입어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이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문구가 새겨진 벤치에 앉아 절대 결코 잊지 않을게요 라며 공유하고, 지하철에 올라 맞은편에 눈을 감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들의 사진을 공유하고는 지하철에서 빠져나와 양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동대문으로 무수한 재래식 간판이 빽빽하게 붙여진 구시장을 지나쳐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명명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어린 아이처럼 팔짝 뛰어 보였습니다. 청계천 돌 징검다리를 건너는 모습과 함께 균형을 찾아 헤쳐나가고 있어 당신의 길이 어떻게 보이든 반대쪽을 겨냥하세요 라고 했죠. 릴리 콜린스는 경복궁에서 내 키가 이렇게 크다고 느낀 적은 처음이라며 마당과 마당을 잇는 문 앞에서 머리가 문에 닿는 코믹한 사진과 글을 공유하고 경복궁의 아름다운 한복 차림의 여성들에게 패션의 끝이라는 찬사와 함께 사진을 공유했죠. 2016년 6월 6일 릴리 콜린스는 오늘 영감으로 가는 나만의 계단을 찾았다며 들뜬 기분을 전하듯 사찰의 대웅전 계단 중간에서 또다시 폴짝 뛰어올라 공중에 붕 떠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면 다시는 우울해할 수 없다고 느낄 거야 라며 사찰의 천장 불화와 아름다운 단청을 찍어 올렸죠. 그녀는 뉴욕타임스에도 소개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찰 요리사 겸 비구니 스님이신 정관 스님을 찾은 것이었는데요. 넷플릭스의 음식 다큐멘터리 셰프의 테이블에 출연했던 정관 스님에게 한식 조리법을 배우고 경험해 보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템플 스테이를 하며 한국 요리의 따뜻함과 건강함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씻고 다듬는 릴리 콜린스가 담긴 일반 가정집보다도 협소한 주방이 눈에 띄었는데, 전남 장성 백암산의 작은 산사, 천진암의 세평 남짓한 사찰의 작은 부엌은 당시 가장 핫한 주방이었죠. 주지 정관 스님이 자그마한 책으로 쉼없이 만들어내는 소박한 음식들에 담긴 자연과 세상에 반한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과 셰프들로 인산인해인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스님의 음식을 맛보고 삶을 배우려는 열망은 릴리뿐만이 아니어서 백양사에서 비자나무 숲길을 따라 200m쯤 올라가면 아담하게 나타나는 천진암에서 백양사 템플 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백제시대에 세워진 유서 깊은 백양사는 정관 스님 덕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찾는 사찰이 되었고 1박 2일 혹은 2박 3일 일정의 템플 스테이를 구성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것은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이었죠. 음식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방편이다라고 말하는 평생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스님의 이야기가 몇 년 전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그리고 세계 최대 동영상 채널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셰프의 테이블에 소개되면서 스님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얻게 됐던 것인데요. 스님이 요리하는 비법에 대한 궁금증, 스님의 음식을 맛보고 싶은 호기심이 릴리 콜린스의 발걸음을 이끈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훨씬 많은 손님을 맡게 되었지만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린 뒤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김치를 내어 밥상을 차리는 일상은 여전해서 스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보고 싶어 찾아든 사람 중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은 설거지나 청소를 하며 이 스님의 부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릴리 역시 초보 일반인으로 열심히 채소를 씻었던 것이죠. 사찰 요리에서 영감을 찾은 듯 하다는 릴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매우 즐겁고 겸허하게 잘 받아들였고 채소를 씻고 쌈 재료를 준비하며 밥을 안치는 것까지 이 협소한 주방에서 돕고 배우게 된 릴리는 한식이 품은 따뜻함과 건강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죠. 김장 이벤트 중 최고라고 손꼽히는 사찰의 평상에서 체험한 김장 체험 역시 그녀에겐 큰 경험이자 감동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정관 스님과 머리를 맞대고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공개하며 오늘 영감의 계단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저를 철학자 요리사 정관 스님으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선물이고 좋은 경험으로 건강, 행복, 그리고 완전한 성취감을 가져다 준 요리 계몽이었다고 감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촬영이 없을 때는 그냥 푹 쉬어도 괜찮았을 법한데 한국의 여기저기를 관광한 그녀는 물론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대개는 현지인들이 의식하지 않고 드나드는 한국의 일상적인 생활 반경 안으로 대형 재래시장, 수산물 시장, 사찰체험, 홍대거리, 지하철, 동대문 DDP 등이 그 예였습니다. 허름한 뒷골목에 낡은 LPG 보관함에 붙은 색바른 광고 스티커에 적힌 글귀마저도 그녀는 신비롭다는 듯이 업로드하면서 수산시장 한복판에서는 한국의 소리와 아름다운 명소, 향기를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여행 중 얻은 아름다운 기념 등 따뜻하고 왠지 서구인 같지 않은 정적인 소감을 보태어 올렸습니다. 릴리는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서 촬영 중에 문득 화요일 티타임, 한국이 그립다. 숨 돌리는 시간이라는 글과 함께 컵을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가 하면 한국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동전으로 움직이는 유아용 강아지를 탄 이미 업로드한 사진을 재차 소환하며 활짝 웃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듯도 했습니다. 이후 릴리 콜린스는 7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노 페인, 노 게인이라는 글과 함께 한국의 한 타투이스트에게 문신을 받으며 혀를 빼꼼 내밀고 있는 사진과 한국 여행 중 얻은 아름다운 기념,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문신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러브 always and forever라는 글귀와 함께 연잎에 앉아있는 가련한 여인의 모습이 목 아래로 이어진 등에 새겨져 있었는데 중년층에게 필 콜린스 딸이 한국에서 영화 찍고 문신하고 설거지하고 떠났다고 하면 100이면 100 거짓말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릴리 콜린스는 옥자의 전 세계 동시 공개되는 날, 준비가 끝났다. 오늘이 바로 그날, 옥자는 넷플릭스와 극장에서 공개된다고 알리며 이어 이 아름다운 영화가 매우 자랑스럽다. 빨리 여러분들과 옥자를 함께하고 싶다고 밝히며 홍보에 열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옥자에서 레드 역을 맡은 릴리 콜린스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봤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에 의하면 봉 감독이 보낸 시나리오는 그동안 읽어본 것 중 가장 흥미롭고 특이하고 복잡한 시나리오였고 LA에서 오전 11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봉 감독이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는 것을 보고 나 이 사람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며 호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재밌고 사랑스러운 천재인 봉준호는 그릴 수 있는 모든 각본을 스토리보드에 그려 만화책처럼 만드는 괴짜 영화광인데 실제로 만나보면 커다란 테디베어 같다고 그의 매력을 설명하기도 했죠. 이후로 간간히 한국 여행 사진을 업로드하던 그녀는 코로나 시국에 잠잠한가 싶더니 작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유행이 지나간 직후에 아무 노래 챌린지에 도전했습니다. 릴리 콜린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에밀리 파리의 가다에서 같이 호흡을 맞춘 한국계 배우 애슐리 박과 함께 드라마 속 화려한 의상 퍼레이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지코의 아무 노래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해시태그로 지코 챌린지를 달았고 이를 본 지코는 불꽃 이모티콘과 함께 OMG라고 댓글을 달았죠. 해당 챌린지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내 눈을 의심했다. 언니들이 아무 노래로 춤을 추다니 너무 신기하다. 좋아하는 외국 배우가 아무 노래 챌린지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실 한국에선 이미 유행이 한참 지난 챌린지였지만 릴리에겐 아니었습니다. 같이 아무 노래 챌린지를 한 애슐리 박은 한국인 2세로 드라마를 하며 진짜 현실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애슐리는 미국 연극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인 토니 어워즈와 그래미 어워드에 노미네이트된 바 있는 실력파 배우로 한국인 부모님에게 받은 진이라는 이름도 소중히 아는 한국계 미국인 2세입니다. 3살 때부터 피아노 레슨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천재로
10대 시절 급성골수성 백혈병 투병을 하다 고등학교 시절에 병을 이겨내고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을 보러 가는 꿈을 이루다 못해 그녀 자신이 직접 무대에 선 의지의 한국인이었죠. 두 배우는 단번에 영혼의 단짝이 됐다고 하는데요. 릴리가 만나는 한국인들이 마치 하늘이 점지라도 한양 딱 취향인 것도 신기합니다. 릴리는 얼마 전 진짜 짝을 찾아 조용히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언젠가 그녀의 가족과 함께 찾아 또 한국의 이곳저곳을 누비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